같이 살아도 외로운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은 집, 같은 침대, 같은 식탁을 쓰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은 멀게 느껴질까요? 말을 걸어도 짧은 대답만 돌아오고, 눈빛은 허공을 향하고, TV를 함께 보면서도 웃음소리가 따로 울리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도 혼자인 것 같아. 옆에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밤을 지새운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넘어설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빛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이 살면서도 점점 멀어지는 마음에 대해, 그리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처음에 격렬한 불꽃은 차분한 온기로 바뀌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사랑의 형태가 바뀐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과 실제로 주고받는 것 사이의 간극입니다. 이 간극이 같이 살면서도 느끼는 외로움의 핵심입니다. 외로움의 원인. 첫째,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연인에서 부부로, 부부에서 부모로 역할이 바뀌면서 서로에게 바라는 것도 달라집니다. 내 말을 더 들어줬으면, 내 노력을 알아줬으면, 내 감정을 이해해줬으면. 이런 기대들이 늘어나는데 정작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둘째, 일상의 패턴이 고착화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측 가능한 패턴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각자 출근하고 저녁에 만나 짧은 대화 후 잠드는 일상. 이런 반복 속에서 대화는 점점 기능적으로 변해갑니다. 오늘 뭐 먹을까? 아이 학원비 냈어? 주말에 누구 만나기로 했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대화를 채우게 됩니다. 셋째, 작은 실망들이 쌓입니다. 한 번의 큰 배신보다 수백 번의 작은 무심함이 관계를 더 많이 상하게 합니다. 피곤해서 건네받은 차를 그냥 시키고 잠든 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스마트폰을 보던 순간, 힘들었던 하루를 이야기했는데 그래, 알았어 라고 짧게 대답한 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이제 말해봤자 뭐 하나라는 체념이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외로움의 악순환. 가장 슬픈 것은 이런 외로움이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느끼면 마음의 벽을 더 높이 쌓게 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또 거절당할까봐 먼저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그 거리감을 느끼고 더 멀어집니다. 결국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 사이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결혼 초기에는 약 1시간이었지만 10년 차가 되면 10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10분마저도 대부분 일상적인 정보 교환에 그친다는 점입니다. 내일 아이 데리러 가야 해. 청구서 나왔어와 같은 대화만 오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우리는 대화가 없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의미 있는 대화가 없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진정한 교류가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많은 가족들이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관계의 성장통. 결혼이나 동거 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것이 새롭고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아, 저 표정이면 기분 나쁜 거야. 저렇게 말하면 또 그 이야기겠지. 어차피 내가 뭐라고 해도 이해 못할 거야. 우리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실제로 듣기도 전에 예측하고 해석합니다. 이런 습관이 깊어지면서 진짜 상대방이 아닌 내 머릿속에 있는 상대방의 이미지와 대화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가족학과 연구진이 500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결혼 5년 차 이상의 부부들은 상대방의 말을 실제로 듣기보다는 예측하고 반응하는 경향이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가 겉돌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대 생활의 압박.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압박, 아이 교육에 대한 부담,
노부모 부양, 경제적 스트레스. 이런 외부 요인들이 우리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을 하다 보면 파트너와 진정한 교류를 나눌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서로 무사히 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날들이 이어집니다. 한 40대 남성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아내와 뭔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너무 지쳐서 그냥 핸드폰만 보게 돼요. 그러다 아내의 서운한 표정을 봤을 때는 이미 너무 피곤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도 어려워요. 이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점점 더 감정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 투자의 부재가 바로 함께 있지만 외로운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을 원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감정을 알아채고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꿈꾸죠.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기대는 대부분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면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일일이 말해야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기대는 아름답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100% 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친밀함은 내가 이래야 해, 저래야 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도 계속해서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 때도 우리 관계에는 여전히 작은 빛이 존재합니다. 그 빛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 작은 연결의 순간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년 차 결혼 생활 중에 서로 무관심하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심한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남편은 고통 속에서도 미안해, 걱정시켜서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연결감을 다시 느꼈다고 합니다. 위기의 순간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이런 연결의 순간들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마주치며 나누는 짧은 미소, 퇴근 후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아이들이 잠든 후 나누는 조용한 대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의도적인 연결의 시간. 연결감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은 매일 최소 20분 동안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TV나 스마트폰 없이, 아이들의 방해 없이,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죠. 우리 부부는 매일 저녁 10분씩 하이라이트 타임을 가져요. 그날 있었던 가장 좋았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이것은 결혼 15년 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의도적인 연결의 시간은 관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일상의 바쁨 속에서도 이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함께 살면서도 외롭지 않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취약함의 공유. 진정한 연결은 강함이 아닌 약함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에게 취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나는 지금 외로워. 오늘 직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상했어. 내가 핸드폰만 볼 때 내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는지 알아? 이런 솔직한 감정의 표현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취약함의 공유가 서로의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아줍니다. 브레네 브라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취약함을 공유하는 용기가 진정한 연결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것이 더 깊은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외로움의 원인과 그 속에서도 빛나는 연결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1. 적극적 경청의 기술. 대화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적극적 경청의 핵심은 4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는 눈 맞춤을 통해 관심을 표현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세요.
또한 그래서 너는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구나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반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 와 같은 열린 질문으로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세요. 이렇게 적극적 경청을 실천하면 상대방은 나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이의 외로움을 녹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감사의 표현.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50% 이상 높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고마워를 넘어 구체적인 행동과 그것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표현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내가 피곤해 보이니까 저녁 준비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정말 편하게 쉴 수 있었어. 아이들 숙제 봐준다고 매일 늦게까지 앉아있는 모습이 정말 감동이야. 우리 아이들이 너무 복 받았어. 이런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3. 일상의 의식 만들기. 건강한 관계는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집니다. 이런 시간들을 일상의 의식으로 만들면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출근 전 함께 커피를 마시는 5분의 시간을, 저녁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누는 10분의 대화를, 주말에는 함께 산책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의식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연결을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앵커 역할을 합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배를 지키는 타처럼 이러한 일상의 의식들이 관계를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4. 갈등을 건강하게 다루기. 건강한 갈등 해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나 메시지를 사용하세요. 당신은 항상 이렇게 해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껴라고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 번에 여러 문제를 꺼내지 말고 한 가지 문제만 집중해서 다루세요. 셋째,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기보다는 현재의 문제와 미래의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이기고 지는가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타협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건강하게 갈등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오히려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5. 함께 성장하기. 건강한 관계의 비밀 중 하나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함께 배우거나,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거나, 함께 운동을 시작하는 등의 활동은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남편과 저는 최근에 함께 도자기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뭔가 함께 할 것을 찾다가 시작했는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대화 주제를 만들어줬어요. 흙을 만지며 나누는 대화가 일상에서는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로 이어지더라고요. 이것은 결혼 12년 차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경험은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데 나만 노력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관계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니 당연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관계 전문가들은 한 사람의 작은 변화가 전체 관계의 패턴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데, 관계라는 시스템 안에서 한 부분이 변하면 다른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변할 수밖에 없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일 저녁 배우자에게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며 10분간 집중해서 들어준다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큰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변화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와 희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대는 상대방은 이렇게 반응해야 해라는 조건부 마음가짐이라면, 희망은 더 나은 관계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는 무조건적인 바람입니다. 기대는 종종 실망으로 이어지지만 희망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노력할 힘을 줍니다. 상대방이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인내하며 작은 변화들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 동안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취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만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세요.
이런 자기돌봄이 탄탄해질 때 관계 안에서도 더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채워져 있을 때 타인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같이 살면서도 느끼는 외로움은 분명 아픈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연결을 원하고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한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고 그 여정에서 다시 서로를 발견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계에도 그런 재발견의 순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